요즘 들어서 이 금강반야의 더욱 멋진 측면이 저절로 드러나고 있다. 금강반야경의 이 강론이 결론을 향해 나아감에 따라서 이 하이라이트 부분이 지금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드러나고 있고요. 이 하이라이트 부분을 앞선 이 준비 작업에 의해서 매우 입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이 제1분기 지혜에 근거해서 매우 이 찬란하게 즐겁게 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 왜 입체적인가? 처음부터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이 구마라지 본과 현장 본과 그리고 산스크리트 본의 비교 열람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각선연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지혜 가리킴을 더욱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이 멋진 축제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강의가 끝나고 이 강의를 시청한 연후에 도반부님들께서 이 피드백을 주시는 것은 매우 멋지고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해야 이 스피커도 도반부님들께서 어떤 부분들에서 이 지혜의 길에 있어서 최고의 즐거움을 느끼고 누리는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더욱 이 강의 자체의 양과 질도 업그레이드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도반부님 여러분의 이 시간과 에너지 투입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전번 시간의 예로 이 감각질 퀄리아죠. 이 퀄리아 문제는 그야말로 이 과학과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어 왔는데요. 뜻밖에도 많은 도반님들께서 이 감각질의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우리의 최고 주제인 이 의식 탐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 이 진실을 매우 예리하게 늘 의식하고 계신 도반부님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다라는 직관이 왔고요. 다시 한번 이 강의 피드백을 네이버 카페에 자주 좀 올려주시면 우리가 이 길을 다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 멋진 일들이, 즉 사랑과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더욱 많아지고 풍족해지리라, 풍성해지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이 감각질의 문제, 이것은 비단 사실은 이 과학과 주로 현대과학이죠. 이제는 순수 과학이 아닌 과학 철학이 융합된 이 현대과학과 철학의 문제, 이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큰 문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제1분기 지혜 그리고 이 도판 종교판에서
지금 애타게 찾고 있는 이 대자유, 대평안의 길의 중요한 이정표가 이 감각질의 문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감각질의 문제는 결국 이 의식의 문제거든요. 의식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의식이 단수냐 복수냐의 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좀 더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동서고금의 모든 제1분기 지혜 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퀄리아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금강반야경에 있어서의 이 최하이라이트, 이 법신 비상분과 무단 무멸분, 그리고 이 금강경의 사국의 뿐만 아니라 이 팔만대장경의 중요 사국의, 즉 중요 구절이죠. 핵심, 이 지혜의 불법의 핵심을 담은 이 구절, 이것이 곧 퀄리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팔만대장경을 5개의 이 내용과 시기로 구분하면 그렇다 하잖아요. 부처님의 이 깨달음의 정수가 가장 활발하게 뿜어져 나올 때가 성도한 직후지 않습니까? 그때가 화엄의 시기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설법했다는 이 아함의 시대, 그 다음에 대성경전에 방등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반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법화와 열반이 나오는 것인데, 이 모든 가리킴의 가장 정수는 결국 화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중생이든 뭐 아라한이든 그 어떤 근기에도 맞추지 않고 적나라하게 고타마 붓다의 깨달음을 직설적으로 펼쳐낸 것이 화엄인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화엄은 그 다음에는 이 방편으로 매우 부드러워졌죠. 그 빛을 오히려 약하게 하고요. 화광동진이라 합니까? 화광동진해서 뭐 암을 설했다 이러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것이냐? 자, 우리가 법신 비상분 26품의 전번 시간의 마지막 구절에서 지금 이 현장의 직역과 산스크리트 원본에서는 콘처본이죠. 에드워드 콘처본인데, 여기에서는 26품의 두 번째 개송이 있다 했고요. 그 두 번째 사국회의의 첫 구절이 응관 불법성이다 이 말이죠. 응관 불법성. 응관 불법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땅히 관하라 이 말이죠. 불법의 깨달음의 의식의 성질을 관하라 이 말이에요. 예, 성이 뭡니까? 퀄리하다 이 말이에요.
성이 이 퀄리아인데, 불법의 성질, 깨달음의 성질, 구경각의 성품, 의식의 성품을 직관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의식의 성품을 직관하는 것이 결국은 27품의 무단무멸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루어지고 있죠. 바로 유무의 문제, 그리고 생사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예. 끊어지느냐 이어지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죠. 있느냐 없느냐, 살았느냐 죽었느냐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무단무멸분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또 논란이 많아요. 이 구마라지본과 직역본 및 이 번본하고 구마라지본이 또 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이 부분이 바로 부처님의 그 8 내지 16 무기설에 해당하는 질문과도 연결되고요. 조금 복잡한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성의 문제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퀄리아의 문제다 이 말이죠. 화엄경에, 그러니까 이 팔만대장경, 오시교, 5 분류의 포인팅 중에 가장 최초이면서 가장 이 직설적으로 표현된 이 불법의 지혜가 직설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화엄부인데, 이 화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 사구계가 뭡니까? 약인 욕요지, 삼세 일체불,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응관, 법계, 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응관, 법계, 성.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일체, 유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일체, 유심. 조는 이거는 넣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이미 수도 없이 강조했다. 조를 넣어버리면 마음이 만들어낸 것,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 피조물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또 법신과 상으로 나누어져 버리고요. 이 자꾸만 이게 멀쩡하게 1분기 지혜 포인팅이 자꾸 2분기 개인 대중의 이 관점으로 바뀌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축제를 망쳐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화엄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즉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화엄에 있어서의 이 응관법계성과 이 반야부 경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27품의 현장 직역본의 2번째 사구계 중에 응관불법성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 지혜의 불꽃, 이것을 설하셨는데 대중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방편을 쭉 얘기하다가 다시 반야와 법화에 와서 처음으로 돌아간 것이죠. 처음과 끝이 일치한다. 즉 초발, 심, 시, 변정, 등각이다 이 말이에요.
초발심, 시, 변, 정등각이다 이 말이에요. 화엄의 응관 법계성과 이 금강반야의 응관 불법성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같은 것인데 이것을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의식의 감각질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응관 불법성과 응관 법계성에 있어서 차이는 뭐냐? 불법이 이제 법계로 바뀌어진 것이죠. 법계는 진실의 세계, 진리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시공간이다. 불법이라는 것은 깨달음이죠. 진리의 시공간의 성질, 깨달음의 성질, 이것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무의 문제와 생사의 문제인데, 유무 생사의 문제는 바로 부처님의 이 무기설에 해당하는 질문의 문제고요. 이것은 무엇을 밝혀내는지에 따라서 그 결론이 판가름 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응관, 마땅히 관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관해야 되는데 관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유무생사의 문제와 부처님의 무기설의 이 엄청난 문제는 이 퀄리아, 이 성을 관해야 되는 거죠. 불법성과 법계성을 관해야만이 화엄이든 반야든 법화든 이 모든 팔만대장경이 한 번에 격파가 된다 이 말이에요. 파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다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과감하게 결론을 내보고요. 결론을 먼저 내보고 다시 한번 이 그림 도표에 의해서 이 의식의 문제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 27품과 무기설에 들어간다면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분들보다 더 온전한 지혜를 우리 도반부님들께서 알고 있다. 그러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 이 말이에요. 성의 문제다 이 말이죠. 퀄리아의 문제다. 이 퀄리아의 문제는 결국은 상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퀄리아. 즉 지금 금강반야경에 지금 소제목으로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법신이죠. 법신과 상은 어떤 관계냐 이 말이에요. 혹은 지금 사국에 의하면 금강반야경의 사국에 의하면 불법, 부처님의 지혜죠. 불법. 혹은 깨달음의 지혜죠. 혹은
구경각의 지혜단 말이에요. 불법과 이 상은 어떤 관계냐? 법계죠. 그 다음에 화엄경 사국에 의하면 법계와 이 상은 어떤 관계냐 이 말이에요. 결국 불법이 성이고 법계가 성인데 불법의 성을 관하라 이 말은 불법이 어디 있는지, 법계가 어디 있는지, 그 성질은 무엇인지, 법신은 어디 있는지, 그 성질은 무엇인지 이 말이죠. 그래서 법신은 법신성, 불법은 불법성, 법계는 법계성이란 말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성. 그래서 법신 비상이라 해버리면 성과 상이 다르다 이 얘기예요. 다르다. 이것이 이제 플라톤 이후에 쭉 이어진 그림자와 이데아의 이 엄청난 이원성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 이원성의 계보, 네이버 카페에 있는 이원성의 계보를 늘 참조를 좀 하시고요. 이 이원성의 계보 인류의 문화 전승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데, 자, 이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은 이거다 이 말이에요. 적이다 이 말이에요. 성적 상이고 상적 성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다르잖아요. 이 컵은 물질이고 컵을 아는 것은 나의 영혼, 정신, 의식인데 이 성질과 모양이 다르다. 물질과 정신이 분명히 다른 것인데 왜 이것을 자꾸 같다고 합니까? 지금 그 중간 과정은 다 이미 아시는 부분이니까 결국은 그런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성과 상이 같으냐? 그러니까 이게 화엄에서 이게 같다 하니까 이게 법신이다, 이게 불법이다, 이게 법계다 해버리니까 전부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다시 이 방편을 설하셨다. 뭐 그 자체도 그렇게 나누는 것 전체도 사실은 방편이에요. 예, 하나의 어떤 스토리인데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준비를 시키는 거죠. 들을 준비를 시킨 다음에 다시 화엄에 이 응관 법계성이 응관 불법성으로 간 것이고 화엄에서 뭐라 했습니까? 일체 유심이다. 전부 마음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전부 마음이다. 자, 여기까지 준비 작업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해보죠. 자, 여기 나라고 느껴지는 육체, 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라고 느껴지는 육체, 몸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내가 아니죠. 다른 사람, 타인이라고 느껴지는, 나라고 느껴지는과 타인이라고 느껴지는 것에 이 주체는 사실은 같죠. 묘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될 거지만, 요것이 나다라고 느끼는 것과 요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은 같은 거죠. 곰곰이 우리가 숙고해 보면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성의 문제, 성의 문제와 상의 문제가 이 감각질에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어떤 물건이 있다 이 말이죠. 빨간 공이라 하죠. 혹은 빨간 풍선이라 해도 되고요. 이렇게 있는데, 내가 보는 요게 나죠. 요게 나고, 요게 나라기보다는 나로 느껴지는 몸이 있고요. 너로 느껴지는 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지금 나로 느껴지는 내가 보는 이 빨간 풍선의 색깔과 모양이 내가 아닌 너로 느껴지는 이 육체 몸이 보는 이 빨간 풍선의 모양과 색깔과 일치하느냐, 똑같을까? 이 문제가 이제 클리어의 문제, 감각질의 문제, 혹은 감각 지각하는 의식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과 너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과연 완전히 동일할 거냐, 다르다라는 것이 인류 역사의 결론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그래서 아마도 나는 자, 이것이 간단하지만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나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느냐, 예를 들어 이렇게 옆으로 길쭉하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보고 있을 수 있고, 너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 수 없단 말이죠. 이거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공통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스피커도 이것을 컵이다 하고 도반번님들도 이것을 컵이다 할 때에 이 공통성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컵 자체가 각자 다르게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성이 있다. 그 공통성의 원인은 각자의 주관이 지금 감각하는 이 질감과 무관하게 초월적으로 엄정, 중립, 객관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요
실체, 객관 실체에 의해서 나는 요것을 요렇게 감각하고, 즉 감각질을 하고, 너는 요것을 근거로 해서 요렇게 감각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질 할 때 그 질과 비슷해지네요. 감각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은 다르지만 이 다른 감각질의 원인으로서 객관 세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은 절대 객관을 이야기해요. 주관이 아닌. 그래서 이것이 뭐다? 이것이 바로 절대 객관. 절대 객관이고, 이것이 법신이고요. 이것이 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이고, 이것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절대 객관이니까 이것이 법신이고 성이고 진실이고 물자체고 불법이고, 각자가 느끼는 이 천변만화하는 서로 다른 것은 이것은 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상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법신과 상은 다르다. 이것이 법신 비상인데, 우리의 결론은 일체 유심과 만법 유식에 의해서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즉 절대 객관에서 절대 객관의 반영인 각각 다른 상이라는 그림자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마음이고 하나의 의식이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면서, 자 이제 중요합니다. 성, 즉 상이고, 성적 상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상적 성이다.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우리는 막연하게 이래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과 상이 다르다 하면 이제 사실은 제법 안심을 하고, 개인 대중의 입장에서 제법 안심을 하고, 아 이제 상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공포가 있으니 성으로 가면 편안해지겠지라는 기대와 희망을 영원히 가지고서, 막 기대와 희망이 있을 땐 기분 좋잖아요. 그럼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성적 상, 상적 성이라는 1분기 지혜 포인팅을 딱 듣고는 어떻게 돼요? 멈추기는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상도 있고 성도 있는데 이게 같은 거구나, 같은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과 상이 다르다 할 때는 상을 버리고 상을 욕하고 얘를 없애려 하고 성으로 달려가다가 성적 상, 상적 성 하니까 멈추기는 하는데, 멈추는 신용은 하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상과 성이 다른 건 줄 알았는데 같은 거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2분기 개인 대중의 견해다 이 말이에요. 성적상, 상적성이라는 것은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것이 같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퀄리아의 문제를 우리가 진짜로 이게 뭔지를 의식하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가공할 공포와, 진짜 공포예요 이게. 가공할 공포와 전율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공포, 개인 대중이 느낄 수 있는 죽음에 비하면 훨씬 100배, 1000배의 진정한 공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죠. 일부러. 개인 대중은 사실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직관적으로 아니까요. 이 모든 배역은 저것이 진정한 가공할 공포와 전율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 퀄리아의 문제를 진정으로 안다면 너무나 엄청난 개인적인 공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공포의 핵심은 뭐냐?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오온 개공, 즉 오온이라는 이 포인팅의 결론은 무엇이냐? 성도 없고요, 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도무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심을 한단 말이죠. 이 객관컵이 있어서 나도 컵을 보고 너도 컵을 보는데 아마 똑같이 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나름의 개인 대중에게 큰 안심을 준단 말이에요. 왜? 기댈 언덕이 있잖아요. 그래도 뭔가 객관은 있다. 각자가 다르게 느끼고 보고 듣고 느끼지만 각자가 다르게 견문각지하지만 그래도 변치 않는 뭔가가 분명 있고, 다만 이것을 아직 과학이든 철학이든 뭐 이 도판이든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일 뿐이지, 각자의 견문각지의 근거가 되는 객관 실체, 즉 법신, 성, 진실, 물자체, 불법, 깨달음, 이런 것이 불생불멸, 이런 것이 분명히 있다 라고 안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개인 대중은 이 생사를 살아가느냐? 희망과 기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뭔가는 있으니까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이것이 파악이 되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분기 지혜 가리킴은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객관 어떤 실체가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각각의, 지금 이게 동일한지 다른지는 모릅니다.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100만 년 후에 AI가 막
자기 인식을 하고 막 그래가 인간 능력보다 수천억 배의 능력을 가지고 과학이 엄청 지금보다 한 천억 배로 발달했다 하더라도 이 나의 감각질과 너의 감각질을 직접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거를 지금 요것도 우리 상상이죠. 요거를 직접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공포란 말이에요. 우리는 같은 것을, 같은 객관을, 하나의 동일한 객관을 각자 주관적으로 다르게 본다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런 같은 객관은 없다라는 이 가리킴이 제1분기 지혜 가리킴이고요. 이것은 제 첫 번째의 가공할 공포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다는 거. 이것이 제1번 공포예요. 제1번 공포와 전율이다. 공전절후의 공포다 이 말이에요. 객관 실체, 법신, 성스러움 그런 거 없다. 확연무성이다 이 말이에요. 확연무성. 그 성과 이 성은 다를지라도 확연무성스러움도 없고 이 성도 객관 진리 진실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진짜 가공할 공포와 전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있는 거라곤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은 무엇이 있는가? 나에게 이렇게 보이는 빨간 풍선이 있고요. 너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요. 가장 극단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죠. 너에게는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별 모양을 한 빨간 풍선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은 몰라요. 비교 불가다 이 말이에요. 비교 불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극단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죠. 아니 심지어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비슷하게.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자, 이게 직접 비교 불가하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렇게 알 수 없어요. 직접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즉 우리가 같은 객관 세계 안에 살고 있다라는 이 대안심에 개인 대중적인 대안심이에요. 1분기 지혜 안심이 아니고 1분기 지혜는 공포를 줍니다. 처음에. 그래서 도마복음 2절에 찾아라. 찾으면 절망할 것이다. 대공포란 말이에요. 그런데 2분기 개인 대중은 지금 6,000년, 역사시대 6,000년 동안 너와 내가 다르게 보지만, 비록 다르게 보지만 같은 객관이 있다라는 이것이 안심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다. 그리고 너의 감각질과 나의 감각질, 각각의 퀄리아는 절대로 직접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이 진실 때문에 이것은 가공할 공포다 이 말이에요.
2분기 도판 돌아다니면서 뭐 체험 깨달음 뭐 이런 거 추구하는 사람 분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라고요. 이게 스피커가 지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이 증거 문서들과 직접 우리의 경험 증거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가공할 공포는 어디서 옵니까? 비교 불가능하다. 즉 너의 빨간색과 나의 빨간색이 같은지는 비교 불가능. 여러분 지금 정신 차리세요. 이런 말을 왜 하느냐? 퀄리아를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의식의 성품, 위치와 개수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서 이 법신 비상분과 무단무멸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처님의 무기설 질문과 결국은 유무와 생사 문제를 통쾌하게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는 겁니다. 둘째는 이게 비교 불가능하다는 거와 절대 객관, 그냥 객관이라 하죠. 객관 실체는 없다 이 말이에요. 객관 실체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있는 거라고는 뭐만 있어요? 상만 있죠.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것은 확실한 상이고 요 상은 몰라요. 지금 추정되는 상만 있다 이 말이에요. 추정된다. 어떻게 우리는 추정합니까? 너 이렇게 빨간 동그란 풍선을 보느냐 했더니 풍선도 좋고 꽃이 더 좋은데 처음부터 꽃으로 할 걸. 그랬더니 너가 답하기를 나도 너와 똑같이 빨갛고 동그란 풍선을 보고 있어 라고 대답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기에게나 말을 하지 못하는 아기도 풍선을 보잖아요. 보기는 보는데 말을 아직 못하니까 이 감각질에 대해서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이 언어 소통을 통해서, 생각 소통을 통해서, 육식, 지각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걸 보고 있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안심하거든요. 안심하는데 웬걸 그 안심의 근거가 사라졌잖아요. 지금 없잖아. 왜 없어요? 직접 비교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이 나타나는 데에는 이런 객관 실체에 의지하건 안 하건 이것은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일반 꿈, 자각몽, 체외이탈, 임사체험에서 빨간 풍선을 볼 때에 그게 객관 실체냐 이 말이에요. 자, 차치하고 혹은 잠시 미루어 두고 지금 계속 이어나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고 주어진 것은 오직 상이다. 근데 이 상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가공할 공포를 불러올 정도로 우리는 알 수 없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같은 것을 보고 있다라고 뭐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여하튼 같은 것을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안심하고 사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을 봄에도
안심하고 사는 것은 이제 생각을 소통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즉 생각의 소통에 의해서 공동세상, 공동현실, 공동꿈이 나타나는 거죠. 5세 전후로. 이게 이제 일체유식, 만법유식의 이 화음과 법화의 포인팅이기 때문에 이거 안 믿기고요. 지금 안 믿길 수 있습니다. 전부 1250비구가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는 상황이라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자, 이 말이 믿기지가 않잖아요. 공통 세상이 여기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공통 세상. 공통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이 얘기예요. 공통 세상, 공통 현실, 공통 현실이라는 꿈이죠. 꿈이다 이 말이에요. 혹은 공통 꿈현실 이렇게. 이것은 현실 꿈은 낮이고요. 공통 꿈현실은 밤이다. 그래서 공통 세상은 공통 몽 혹은 공통 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말이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빨간 동그란 풍선을 본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생각의 소통, 지각의 소통을 언어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란 말이에요. 이 음성 구아 할 때 그 소리란 말이에요. 소리, 생각, 이름, 이것은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옵니까? 이 공통세상, 공통현실, 공통현실 꿈. 한마디로 공동몽이죠. 공동몽이다 이 말이에요. 공동몽 혹은 공동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같은 거예요. 물론 이 법칙은 다릅니다. 아스트랄 법칙과 이 피지컬 법칙은 다른데 동일한 기본 원리가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재료는 똑같다 이 말이죠. 소통 방법도 달라요. 아스트랄 세계의 소통은 오직 6식, 6, 7, 8식으로만 하고요. 이 피지컬 세계에서 소통은 물리적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5식, 전 5식과 6식, 7식, 8식으로 소통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완벽하죠 사실은. 왜 완벽하냐? 그것은 우리가 의식의 4위 10상에서 이 부분이 가장 스마트한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밝혀냈죠. 지금이라는 의식과 눈앞이라는 의식이 융합하면 핵폭발을 일으켜서 이게 물질화된다. 이것이 요 공통현실의 창조 원리인데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자, 이것은 어디서 오느냐 이 말이죠. 어디서 오느냐? 드디어 유식학이 이제 힘을 발휘한다 이 말이에요. 그 유식학에 보면 8식에서 7식을 사용하고 8식이 7식을 사용하는데 그렇다고 8식이 사라지느냐? 아니라고요. 자꾸 7식이라면 8식 없는 줄 아는데 8식을 포함한 자변이죠. 8식이 7식으로 자변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8식이 7식을 사용한다 이러고
칠식은 육식을 사용하고, 육식은 전오식, 즉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감촉하는 이 전오식, 앞에 5가지 식을 얘기해요. 이 감각식을 사용한다 이 말이죠. 이 감각식은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현재 감각질을 일으키고 있는 주객의 시공간 이 물질 세계죠. 전오식의 세계로, 세계 안에. 우리가 왜 영혼 얘기하느냐? 이게 다 들어있으니까요. 전오식의 세계, 즉 공통현실 세계 안에 육식, 칠식, 팔식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전오식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감각질의 세계고요. 육식은 이게 뭡니까? 지각이죠. 칠식은 소위 말하는 이게 말라식이라 해서 자기중심직, 자아식이죠. 자아식. 팔식은 그야말로 열애장이죠. 이걸 열애장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열애장, 그러니까 감각질 안에는 지각식과 자아식과 열애장이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 am the body, I am the body 라고 할 때는, 나는 특정의 몸이다 할 때는 이 안에 당연히 I am a body도 들어있고요, I am도 들어있고요, am도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합니다. 자, I am the body 할 때 the body는 이게 전오식이죠. 오식이고 I am a body, 그러니까 특정 육체를 24시간 의식 안 해요. 그냥 막연하게 의식한다. 이게 I am a body단 말이에요. I am a body. 요것이 이제 자아라 그래서, 개인 자아라 그래서, 요거는 개인 자아식이다. 지각이라는 것은 개인 자아식이고, 요 칠식 아레아식은 공통 멘탈식이라 해서 공통 자아식인데, the body가 전 오식에 해당하고 a body가 육식이고요, 개인 자아고요. 칠식은 뭐냐? 바로 I죠. 개인 중심식, 요게 칠식이고, M은 팔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M, 아움이죠. 아움, 옴이단 말이에요. 옴에서 I가 나오고, I에서 a body가 나오고, a body에서 the body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공포와 전율에서, 이 첫 번째 제1번 공포와 전율에서 객관 실체는 없다. 즉 객관 세상은 없다잖아요. 이거 진짜 알면 무섭습니다. 객관 세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객관 세상이 있는 것처럼 너와 나가 소통하느냐? 이것은 오직 좀 전에 이거는 늘 증명되죠. 우리의 실생활에서 증명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생각과 감정을 맞다 틀리다, 기쁘다 슬프다, 요거를 뭐로? 어느 소리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그 반응을 주고받으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상과 너의 추정상이 같다 다르다라는 이 생각 감정의 공통성을 어느 소리로 비교, 문답하면서 우리가 추정하면서 이 공통현실을 만들어 간다. 이 말은 뭐예요? 제6식으로 전5식, 이 감각질 전체를 해석해서
창조해서 안정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해석, 창조, 안정화. 창조, 해석, 안정화. 육식으로 오식을 창조하고 해석하고 안정화한다. 이게 얼마 됐느냐? 5만 년이다 이 말이에요. 왜 5만 년이냐? 동일한 공통현실에 지금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이 설기죠. 설기 인류족의 공통현실이 언제 창조, 해석, 안정화되었느냐? 5만 년 되었다 이 말이에요. 5만 년, 대충 5만 년 이전을 넘어가 버리면 비록 우리가 5만 년, 6만 년 전에 사람을 만나더라도 언어는 서로 이제 뭐 서로 배우면 소통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통현실이 안 만들어진다. 그 임계치, 마지노선이 5만 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6만 년 전에 어땠다, 뭐 20만 년 전,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서 인류가 그나마 인류 종이 나타난 게 공통조상으로 분기된 게 700만 년 전인데 138억 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데 빅뱅이 있었다. 이것은 5만 년 전에 비로소 만들어진 공통현실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138억 년을 얘기하니까 완전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숲에서 나무가 부러지면 우지건 소리가 날까? 그 답은 나오죠. 객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상만 있기 때문에 소리가, 그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숲에서 우지껏 나무가 쓰러질 때, 나무 쓰러진 건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가서 보면 쓰러져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럼 쓰러질 때 소리가 났지 않을까? 객관적으로 났겠지 이러잖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게 공포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5만 년 전에 비로소 공통현실이 처음으로 창조됐는데 138억 년 전에 빅뱅을 얘기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엉터리 유치원 짓이라는 것을 IQ 200인 아주 머리 좋은 과학자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철학자도 과학자도 아무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이것은 두 번째 공포에 해당합니다. 자, 이건 뭔 말입니까? 객관 세계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공통현실을 공통현실이라는 객관 세계가 있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태어나고 죽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엄마한테, 아버지는 뭐 주로 언어는 안 가르치죠. 엄마한테 배우고 학교 가서 배우고 친구 사이에서 배운 이 육식의 활성화, 즉 생각입니다. 생각에 의해서, 즉 아스트랄 방식에 의해서 물질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육식이 오식을 만들어냈다 이 얘기는, 혹은 육식에서 87육식이 전변해서 오식이 되었다 이 말은, 이 객관 세계라고 알고 있는 이 세계가 어디에서 온 것이다? 생각, 지각에서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에서 온 것이다. 즉 우리가 같은 빨간 풍선, 동그랗고 빨간 풍선을 보고 있다라고 아는 것은
객관 빨갛고 동그란 풍선이 있어서 아는 게 아니고 오로지 이 생각, 어느 생각에 의해서, 즉 명입니다. 이름이죠. 이 명에 의해서 12연계에도 그래 나와 있잖아요. 무명행, 식. 다음에 뭐예요? 식이 명색으로 바뀐다 했잖아. 명색. 무명행 다음에 식이죠. 이 식이 이름과 모양, 즉 색, 감각식과 명, 지각식, 즉 오식과 육식으로 전변한다 이 말이에요. 식이 명색이고 명색이 오처가 되고 오처가 수가 되고 오처가 촉수, 애치, 유, 생, 노사. 그러니까 생사가 어디에서 온 거냐? 식에서 왔고 식에서 왔는데, 즉 팔식, 칠식에서 왔는데 팔식, 칠식은 뭐야? 이름과 모양인데 이름은 생각이고 모양은 물질이죠. 시공간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공포는 뭐냐? 객관 현실 세계가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하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객관 세계가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왜 그렇느냐? 어디서 증명되느냐? 누굽니까? 귀머거리고 맹인이고 말을 못하는 건 누구죠? 슬리반 선생에게 배운, 슬리반 선생이 그 여성의 손바닥에 water, W-A-T-E-R, 이 물이라는 이 생각 언어를 가르쳐 주기 이전에 이 여성에게는, 이 세계의 감각이 없는 이 여성에게는 감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전에는 이미 알고 있었죠. 다른 두 가지 감각이 있고 이 세계는 감각하고 있었지만 이 지각이 없는 동안에는 이 감각질은 전혀 이게 객관 현실인지 꿈인지 아니면 아스트랄 세계인지 멘탈 세계인지 아니면 중중무진연기 다중우주에 한 어떤 세계인지 물질 세계인지 비물질 세계인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 언어에 의해서 슬리반 선생과 동일한 공통현실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공통현실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자, 거기까지 하고요. 계속 이제 제1분기 지혜를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엄청난 절망과 고통과 공포가 색다른,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근데 이 고통과 공포는 지금 우주를 지배하는 능력으로 연금술적으로 변합니다. 뭐 기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그렇게 변한다고 도마복음에는 되어 있죠. 조금 견뎌야 합니다. 이 견뎌야 한다. 이 진정한 고통과 전유, 공포와 전유를 견뎌야 한다라고 이 금강경에도 나와 있어요. 깨달음의 핵심은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뭘 견디느냐? 바로 이 1분기 지혜 가리킴, 금강반야의 이 가리킴. 너희들이 찾고 있는 것은 없어. 완전히 없어. 있는 거라고는 이게 다야. 근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제야. 근데 뒤에 말은 안 들리죠? 지금 이
이 엄청난 고통, 공포와 전율을 견뎌야 한다. 이것이 깨달음의 핵심이다. 이렇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객관, 실체, 우리가 분명히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나는 이렇게 보고 너는 이렇게 보는지 이렇게 보는지 모르지만 이 생각과 언어 소통을 통해서 동일하게 보고 있는 이 공통 세상의 원인이 되는 객관 실체, 즉 진정한 요 빨갛고 동그란 풍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것이 없다라는, 없다 진정코 없다라는 이거에 의한 이 공포와 전율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포와 전율인데, 자,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안심하고 있을지 몰라요. 여태까지 이렇게 얘기했어도 저건 하나의 이론일 수 있어. 스피커, 에이 저 사람이 뭐 지 도판 돌아다니고 뭐 좀 이렇게 뭐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아이, 누가 뭐래도, 야, 객관이 없다는 게 말이 돼? 그러면, 아니, 나도 이것을 컵이라 하고, 니도 이게 녹색이고, 이게 이렇게 쇠로 된 컵이잖아. 너도 똑같이 이게 보고 만져보고 이래 하면 똑같다고 우리는 알잖아. 그래서 객관 실체가 없다는 거야. 에이, 그거는 가짜야.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지금 니도 와서 만져보고 소리 내봐. 이게 뭐예요? 이게 육식으로 공통성을 추정하는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공통의 꿈을 꾼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좀 지적으로 얘기하면 육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오식의 세상을 창조하고 안정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합니다. 자, 다시 요거는 이제 지우고 단순화하게 보아서, 이게 부처님 무기설에 대한 지금 이게 전부 빌드업이에요. 빌드업이면서 본론입니다. 이게 다 본론이에요. 그러나 이게 무기설을 그렇게 한두 시간으로 사실은 1시간 정도로 요약하려 했는데, 지금 이러한 사전 작업이 없이는 다 이게 소위 말 도라미 타불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이 중요하다. 자, 아주 기발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야, 스피커님, 그래, 내가 보는 요거와 너가 보는 이거는 아무리 비교는 불가능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온전히 똑같을 수도 있잖아. 온전히 똑같을 수도 있잖아. 실제 운동장이 요래 실제 빨간 풍선이 있어 가지고 요거에 근거해서 약간만 다르지 똑같을 수도 있잖아. 요렇게 반론을 할까봐 실제 요런 게 있어 가지고, 응? 실제 요런 게 있어가 요렇게 볼 수도 있고 요렇게 볼 수도 있고, 바람 별 이거는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요렇게 볼 수 있잖아.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잖아. 요렇게 할까봐 자, 힌트를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의 나예요.
지금의 나가 있고 20년 전에 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20년 전. 20년 전에 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20년 전에 나는 약간 작게 할까요? 왜 나가 있다. 그럼 과거의 나죠. 기억 속의 나다 이 말이에요. 예. 의식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죠. 즉 6, 7, 8식으로 돌아가 있단 말이에요. 20년 전에 나는. 지금의 나는 6, 7, 8식 플러스 5식이죠. 요 나가 지금 보는 요때 초등학생이에요. 네, 초등학생이고 학교 운동장을 봅니다. 운동장을 보고 지금의 나는 20년이 더 지났어요. 그래서 20년이 지나니까 32살이다. 여기 32세다 합시다. 32세고 요거는 12세다 이 말이에요. 12세의 나와 32세의 나에게 주어진 이 운동장이라는 감각질, 초등학교 운동장이라는 이 감각질, 지금의 나, 32세의 나가 지금 느끼고 보고 느끼는 운동장 감각질, 초교죠. 초교. 여기도 초등교. 똑같아.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지가 다니는 초등학교 운동장 감각질이고, 요거는 지금은 초등학생이 아닌 초교의 운동장 감각질. 어떻게 꼭 가보면 되지. 자기가 졸업한 초등학교에 가보면 되죠. 가보아서 5가지 감각을 활용해 보면 되지. 어때요? 놀랍게도 직접 비교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직접 비교가. 그죠? 지금 나와 너 사이에는 절대로 직접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접 비교는 아니지. 요거는 지금이고 요거는 기억이죠. 기억의 감각, 이 지금 감각질이고 요거는 기억 감각질인데, 어쨌든 나와 너의 감각질 비교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직접 자기 자신이 이 감각질을 비교한단 말이에요. 비교할 때에 우리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이거는 엄청나게 작고 엄청나게 조그맣고, 이거는 이거는 큰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지금 보는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비교해서 이것은 그게 아니고 거꾸로네. 지금 가서 봤더니 엄청나게 작고, 비교해서 예전에 초등학교 때 보던 운동장 감각질은 엄청나게 크죠. 넓고 크고 방대하고, 지금 가봤더니 아주 너무 좁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요? 객관 실체인 초등학교 운동장은 있는데,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이걸 크게 보았고, 지금은 작게 보는 뿐이야. 이 대소, 유무, 생사를 초월하는
뭔가 객관 실체인 초교 운동장은 있다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자, 보십시오. 지금 20년 전에 이 엄청나게 큰 운동장 감각질과 상과 지금 보는 이 엄청나게 작은 감각질 요 상 이외에 진정한 객관 실체로서의 초교 운동장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10년 뒤에 가보면 발견될까요? 죽은 뒤에 가보면 발견될까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이 엄청나게 큰 운동장 감각질 상과 지금 보는 엄청나게 작은 운동장 감각질 상을 초월해서 객관적으로 객관 실체로 존재하는 초교 운동장이 크지도 작지도 않고 불생불멸하고 유무를 초월한 그러한 초교 운동장이 있는지, 그러한 법신이 있는지, 그런 운동장의 이데아가 있는지, 요 빨간 풍선, 동그란 빨간 풍선에 이데아가 있는지를 한번 진실로 착함과 초심을 가지고 한번 솔직하게 진술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비교 가능하잖아요. 직접 비교해 봤을 때 도대체 어떤 게 큰 게 객관 실체예요? 작은 게 객관 실체예요? 아니면 막연하게 지금 크게 본 것도 가짜고 작은 게 본 것도 가짜야. 객관 실체인 초교 운동장은 저 하늘 어디에 있을 거야. 아니 눈앞에 있는 그 운동장 외에 크게 보았던 운동장과 그토록 작게 보이는 지금 그 운동장 외에 어떤 운동장이 하늘에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 인간 내면 영혼 안에 있단 말입니까?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없다. 동서고금의 모든 지혜 문서를 올바르게 해석한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즉, 이 대자유, 대평안의 축제를 즐길 수 있으리라. 그러나 이것을 즐기기 이전에 잠깐의 공포와 전율이 있으리라. 절망도 있으리라. 그러나 찾아라. 그러면 반드시 찾는데 잠깐의 그 공포와 전율과 절망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우리는 100% 온전히 삶과 죽음을 누리리라.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